네, 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샌드위치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1700을 돌파하면서 장이 오늘 열려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 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17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700을 돌파하는 것은 바로 2달 정도 돼 있는 일인데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13거래일째 계속해서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현물은 좀 팔고 있지만요. 프로그램 쪽에서 600억 정도 매물이 놔두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거래소 내에서 700억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지금 700억 이상 사주고 있죠. 개인이 300억가량 많이 팔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열심히 오히려 사주고 있는 모습 속에 코스닥은 522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자, 지금 거래소 쪽을 보면 10포인트가량 올라서 1702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업종별 분위기도 볼까요? 자, 오늘 아침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은 은행과 금융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대금리차가 15개월 내 최대치까지 벌어졌다는 것이 바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도 맞물리는 얘기가 될 텐데요. 기업은행이 3.5%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은행 그리고 외환은행의 상승률도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화재가 조금 떨어질 뿐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특별히 우리금융이 또한 4.7%나 급등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기전자 IT 섹터 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무거운 주식이 오늘 아침에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와 LG 이노텍 정도만 조정이 있을 뿐 오늘 삼성 전기도 거의 3%가량이나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2.5%, 2.7%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건설업종의 일부 종목도 매수세를 좀 받고 있는데 대형 종목이죠.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모두 다 1%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 쪽도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모비스 모두 1.5% 내외로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는 좀 조용합니다만은 기아차가 오늘도 또 아침 1.5% 정도 400원 가까이 오르면서 26,200원까지 올라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52주 신고가를 또한 경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조금 약한 쪽은 통신과 증권, 보험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 섹터 내에서 증권과 보험을 제외하고 은행 쪽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수 장비 쪽이 좀 강한 반면에 운수 창고는 오늘 좀 약하고요. 철강 금속도 그다지 센 쪽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0.5%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전문가는 수급 특징주로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는지 뛰는 세력 대 나는 개인. 오늘은 주식차트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들이 역시나 IT 쪽을 좀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 5개 정도 살펴보면요. 저번 주와 그렇게 큰 다른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포스코 같은 이제 지수 대비 덜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대장 업종 대표주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포트폴리오에서 살펴본다면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수출 관련주와 그에 따른 원자재 관련주 이런 쪽으로 매기가 계속 몰리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집계해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다고 나오나요? 네, 상위 종목 5개를 살펴보면 외국인은 첫 번째로 현대모비스, 두 번째는 LG전자, 세 번째는 포스코, 네 번째 하이닉스, 다섯 번째 우리금융이었고요. 기관의 매수 종목 살펴본다면 두산인프라코가 첫 번째, 그리고 OCI, 그리고 삼성전자, 기업은행,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기관은 매수를 했었고, 코스닥에서는 살펴본다면은 외국인은 다음, ELK,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태웅, 기관은 셀트리온, 네오이지게임즈, 우리 ETI, CMS, SK 브로드밴드. 여기서 특이한 종목은 CMS라는 종목은 이제 전기차 관련 CT&T 우회상장하는 그런 종목을 뺀다면은 전반적인 업종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경기 수출 주도주 위주. 그동안 자동차 업종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경우 보면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업종 수출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간 다른 현대차와 기아차에 비해서 시세 탄력이 상당히 적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탑픽으로 올려놓은 성격이 강하고 기관의 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의 지금 캐터필러사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당분간 미국의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하나 남은 미국 증시의 관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최종 목표가 되겠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제 출구 전략을 시행하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렇게 된다면은 밥켓의 지분,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기관도 이쪽 종목에 좀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 상승 수혜주로서 폴리실리콘 생산한 업체인데요. 네. 유가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 얻은 종목, 이런 정도로 이제 한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재밌는 것이 지금까지는 뭐 IT 자동차 얘기만 많이 했다가 오늘 아침에 물론 자동차가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아침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물론 어제 종가 기준 외국인들이 산 종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금융을 위시한 금융주의 부상인 것 같습니다. 은행주 중심으로 오늘 좀 오르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금융주가 올라가는 것은 지금 그리스 문제라든지 대외적인 악재가 부각이 되었지만은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고 어떤 가시적인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몰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냥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매적으로 단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IT 자동차와 더불어서 뭐 정말 지금까지 못 갔었던 주도주 군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부정적인 거지.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역시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된다면은 금융주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계 부채 문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전성은 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예대 그 금리차가 15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오르고 있다 싶기도 한데요. 앞으로 M&A도 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얽혀서 조합이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은 그런 재료도 있는데요. 예. M&A 관련 재료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 매매가 되어야 되는 게 더 맞겠고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보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날수록 제1금융권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타격은 네. 향후 금융 건전성에 의해서 건전성이 악화가 된다는 측면에 저 같은 경우는 베팅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융주가 계속해서 우상향 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일이 걸릴 거라고 펀더멘털 자체가 체질이 변화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그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금융주를 바라보신다면 지금 약간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꾸준하게 사담아줬던 금융주 중에서도 우리금융을 한번 보죠. 우리금융은 M&A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매물화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금융 추격 매수하는 건 단기적으로 의미가 없을까요? 네, 우리금융을 지금 이 가격에서 추격 매수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보게 되면 단기적인 박스 고점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와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매수를 해 보신다면 한 3일 정도는 조정받을 때를 기다려서 매수를 해 보시되 일단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다고 본다면은 주가의 상승은 여기서 좀 제한적으로 이제 매물에 좀 시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금융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금융 섹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들 그러면 볼만한 종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 대응주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종목 정도를 설계해 드릴 건데, 한 종목은 이제 모베이스입니다. 저번 주에 17,000원 라인에서 이제 매수 사인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삼성의 내폭 추출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고,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날 이제 그런 펀더멘탈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가로 말씀드렸던 17,000원 라인에서 한 단계 매수가로 높여서, 이 라인, 18,500원에서 이제 19,000원 요 라인에서는 2차 매수에 가담하셔서 아직까지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버슈팅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버슈팅을 한 어디까지? 오버슈팅은 한 22,000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 18,500원 종가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1차 매수 17,000원 라인에서 가담하셨던 분들은 50% 정도는 이제 실현해 주시되 기세가 살아있다면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구사하셔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모베이스 차트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겠다. 22,000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는 얘기셨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를 저희가 한번 봤었는데 따라 사볼 만한 종목은 없나요? 지금 저 같으면은 만약 두산인프라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상당히 지수 탄력 대비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이 못 올랐습니다. 네, 기관이 사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관 지금 매수 1위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은 미국 증시의 캐터필러사와 지금 주가가 거의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터필러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부동산 경기회복의 수혜주기 때문에 물론 이 지금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 자회사 밥켓이 중국 시장에서 순이익을 상당히 많이 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그 캐터필러사의 주가가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에 금리 인상이 되기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미국 정부도 이제 숙제인 만큼 그런 어떤 펀더멘탈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면은 동 종목은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차트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가격적인 설명 부탁드리죠. 네, 자 볼게요. 동 종목의 그 약간 넓은 박스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네. 얘기해 본다면은 일단 이거 단기적으로 21,000원대가 상당히 가격선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이 단기적인 매매자시라면 24,000원 정도까지 이제 그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21,700원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23,000원까지도 이제 슈팅을 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로 봐서는 지금 이 부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모베이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주식 차트 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각 시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800억 가까이 지금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도 10포인트 뛴 1,702선 계속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불러서 보다 자세한 시황 특징주 얘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에 IT주가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가는 종목들도 있다면서요. 예,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IT주가 대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것을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금호전기 등 대부분의 IT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신차 효과와 실적 개선세가 돋보이는 기아차가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정부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소식에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나노엔텍 등 유헬스케어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 얘기를 들어봤었고 유헬스케어주까지도 테마군이 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권사별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1,700을 넘긴 시점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더 간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더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수급적인 측면도 궁금하고 말이죠.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삼성증권은 경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대부분 반영됐다면서 이제부터는 국내외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특히 국내 기업의 올 1, 4분기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에 도달할 것이라며 분기별 최대 이익 경신은 올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운송, 은행 등의 실적이 가장 양호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기업 실적 모멘텀을 고려할 때 향후 연중 고점 수준의 반등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증권은 연기금이 그동안 코스피가 하락할 때만 순매수에 나서며 소극적인 시장 방어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엔 코스피 상승에도 불구하고 순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연기금이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연기금의 순매수세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 때문에 여전히 주식 매수 여력이 부족한 투신권의 매도세를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입니다. 네, 투신권의 좀 쪼그라든 매수 여력을 연기금 쪽에서 보강하고 있다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 또 삼성증권에서는 IT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에 반짝 뛰고 있는 은행주의 실적도 유망하다면서 1720선 연중 고점 반등도 무리 없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군요.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말미에는 언제나 진행하고 있죠.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지금 이 생방송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소해보는 시간인데요.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 3153-2611로 전화 주실 수도 있고요. 또한 또 다른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그 글 바탕으로 해서 상담해드리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코너도 기다리고 있죠.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대표신 성기배 대표의 계좌를 직접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수익률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뉴스부터 함께하시죠. 올해 아랍에미리트와
터키 원전, 브라질 고속철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잇따라 추진이 되고 있지만 정작 자금 조달에는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따라 신규로 필요한 자금이 최소 400억 달러 내지 7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지가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아이폰과 겨루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가 우세했었는데요. 관련 콘텐츠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요. 기능이 훨씬 더 향상된 단말기도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가 되면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총재 인선 발표 직후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상당기가 늦춰질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실세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거시경제 방향과 관련해서 확장에서 탄력이라는 미묘한 단어 선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차이일 뿐 큰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정책 당국자의 미묘한 단어 선택이 향후 경제 운용 방향의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현재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이 환율 하락과 원자재값 상승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다행히 수출 물량도 함께 늘어나 경상수지는 소폭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본격적인 호황형 흑자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경상수지 얘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던 천안함 침몰 관련 소식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군이 발견한 선체 그 한미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군은 지금 천안함 이 침몰 닷새째를 맞이는 이제 오늘이죠. 30일 이 해저에 가라앉은 한미와 또 함선의 잠수사들의 이 진입을 계속 시도하는 등 이 실종자 구조 작업에 이제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제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국 좀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아무래도 좀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조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좀 상황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오전 8시부터 함수 부분 또 이제 오후 1시부터는 이 실종자가 이제 대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한미 부분에 이제 각각 접근을 해서 이 쇠망치로 외부를 두드리는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제 선체 내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어제 이제 10시 30분까지 선체 진입 통로를 찾기 위해서 해군 잠수사들이 좀 사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들어서도 이 새벽부터 이 구조용 고무보트와 또 해저 선체를 연결한 이 와이어를 잡고 좀 선체에 접근을 해서 이 진입 통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는 한편 또 이 선체 구멍을 뚫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이제 선체 구멍을 뚫는 작업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물이 쏟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애초에는 그렇게 크게 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좀 상황이 계속적으로 급박해지고 있고 또 앞서서 이제 언급된 계속적인 이 선차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종자들이 현재 갇혀 있을 것으로 이 추정이 되는 한미의 복도 부분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체 진입 작업이 그렇게 쉽게만은 좀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군 관계자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망을 걸고 이 신선체 진입 통로 개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멍을 뚫는 작업들 시도를 할 예정이다라면서 유속의 흐름과 또 해저의 시계 확보가 작업의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희망은 갖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계속적으로 이 생존의 가능성은 현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현재는 이렇게밖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천안함 침몰 관련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수주를 크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외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한 수주, 낭보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외에서 수주를 따오면 그쪽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잇따라서 이따라서 우리나라 사실 낭보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가 대표적인 예일 테고요. 여기에 또 터키 원전과 또 브라질 고속철도 또 요르단 대수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 사례일 것입니다. 이 준비해 놓은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올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이 이제 최대 700억 달러까지도 현재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기본적인 플랜트 수출까지 합치면은 이 전체 자금 조달 규모 약 1,000억 달러 안팎에 달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돈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뭐 해외에서 발주했으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뭐 공사를 하면 간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해외 원전 수주나 이런 수주에 있어서는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특히 이런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을 일단 우리나라가 직접 이 대규모 투자 자금을 모집을 해서 공사를 한 후에 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 즉 우리나라가 처음에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야지만 수주한 프로젝트가 현실화가 되는 이 현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자금 구조가 어려우면 자칫 이 애써 수주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에는 네.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형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수주한 내용이 이제 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건설 같은 경우 이 전체 자금이 186억 달러가 현재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인 93억 달러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우리가 직접 확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요르단 대수로 사업 같은 경우 이 총 37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형 사업을 위해서 약 200억 달러 안팎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해외 장기 투자 자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꽁꽁 얼어붙었다는 점을 저희가 좀 문제로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태고요. 또 네.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른바 10년 이상 장기 투자 자금이 사실상 바닥이 난 상태다. 현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뭐 미국계 투자자 은행들은 뭐 제압길 갚기 찾기 힘든 마당에서 이 10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 있어서는 좀 사실상 손을 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유럽계 자금도 현재 좀 자금을 구하기가 현재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해외 신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고 해도 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진행 속도에 있어서도 좀 탄력을 받기는 힘들지 않겠나 현재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이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1월 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자금 조달 대책 마련을 이미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이 대형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이 첫 회의를 갖고 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산업계 소식을 좀 보죠.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하면 고스란히 애플의 아이폰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구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애플의 OS에 대항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 사실 지난해 말만 해도 애플과는 상대가 좀 되지 않을 것이다. 좀 버거운 게임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을 하고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 물론 뭐 광고로는 많이들 접해보셨겠지만 실제로까지는 얼마나 과연 접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의심도 있은 바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안드로이드 폰의 기세가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은 뭐 아이폰과 옴니아2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 스마트폰 시장을 사실상 양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드로이드 폰이 이 시장에 좀 후발적으로 진입을 해도 좀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우려는 어떻게 보면 좀 뭐 기우에 불과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온라인 콘텐츠 장터인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한 이 콘텐츠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기능이 향상된 단말기까지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가 좀 역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 이 보유 콘텐츠 수가 이 최근에 약 39,000개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아이폰에 비해서 절대수 자체는 적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요. 이 지난해 말에 비하면 3개월 만에 콘텐츠가 약 23,000개 이상 어떻게 보면은 뭐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 이러한 점은 저희가 뭐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1,500개에 불과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점 얼마나 이 안드로이드 폰 시장이 급진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볼 수 뭐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단말기 판매 부분과 또 이용 비중 역시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안드로이드 폰의 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지난해 9월에는 불과 2.5%에 불과를 했지만은요. 올 들어서 7.1%로 이 4개월 만에 3배나 급성장하는 모습들 저희가 또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같은 경우 이 트래픽 점유율 같은 경우 이 지난달에 24%까지 뛰어올라서
이 아이폰 트래픽 점유율의 약 절반까지도 육박했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아마도 이제 2년 뒤입니다. 2012년에 들어서서는 이 안드로이드 폰 판매량이 아이폰을 사실상 능가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도 저희가 뭐 조심스럽게나마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스마트폰 구조가 이 경쟁 구도가 아이폰 대 안드로이드 폰 이른바 양강 구도로 좀 짜이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삼성에서 내놓은 갤럭시 S에 이어서요. 오는 5월에는 또 LG전자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양강 구도는 더 좀 거세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는 목요일에 이제 새 한은 총재의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때문에 김중수 한은 총재 내정자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말이죠.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고 기자들과 만나 아주 간단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 때문에 채권 시장이 아주 출렁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할 때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김중수 한은 총재 내정자가 입국을 하면서 한 말 때문에 이제 특히 장마판 동시효과 때 이 채권 시장이 아주 크게 출렁였는데요. 어제 이제 뭐 인천공항에서 이제 아주 간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짧지만 굵은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밝힌 발언입니다. 시장 인식과 내 인식이 아직까지 다르다. 이러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가 되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김중수 총재 내정자에 대해서 비둘기파가 아니냐,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 정부의 코드에 철저히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추측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인식과 내 인식이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 과연 이 김 총재 내정자가 금리 인상에 사실상 전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이제 어제 좀 뭐 앞서서인 바가 있지만 좀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총재 인선 발표 직후 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실세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데 대한 이 반응으로 현재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김 내정자가 한 발언입니다. 이 총재 내정 이후 시장 반응이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의 갭을 줄이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 금융통화위원들과 상의해서 대외적인 변화를 감안한 뒤 금리 인상을 할 때가 되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할 때가 언제인지 또 할 때가 되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이 광의의 출굴 전략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할 때가 되면 하지 않겠나라는 점에 있어서 그동안 시장에 알려진 이 김 내정자의 발언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들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장 이제 오는 4월 1일입니다. 이 취임 전까지 앞으로 이제 하는 내 이제 사무실을 마련하고 또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이 준비 활동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4월 9일인데요. 이 김중수 내정자의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서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주목을 갖고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김중수 한은 총재 내정자뿐만이 아니라요. 어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만큼 좀 평소에 쓰지 않았던 단어를 써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확장적 거시정책이란 단어를 거의 뭐 이렇게 항상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하면 떠올릴 정도로 썼었는데 네, 확장적 대신에 탄력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서요?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심도 있게 볼 것이냐 이렇게도 뭐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지난 1년과의 기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윤 장관이 이 어제입니다. 거시경제 방향과 관련해서 평소와는 좀 다른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좀 내놓았습니다. 뭐 이제 정책 당국자의 이러한 미묘한 단어 선택이 과연 향후 이 경제 운용 방향의 전환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어서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어제 이제 표준협회 초청 이 최고 경영자 이 조찬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이 뒷받침돼야 된다면서 이 경제 여건에 맞춰서 이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환시장과 관련한 또 이례적인 언급
쪽도 이제 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금융기관의 이 외화 차입과 또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을 좀 보다 안정된 이 외환시장을 구축하는 일이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밝혀서 또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이 경제 운용에 대한 확장적 거시 정책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기조에서 이 탄력적이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외환시장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밝힌 내용과 달리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서 오히려 더 반갑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수입이 크게 늘어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율 하락, 또 경기 회복세, 또 원자재값 상승이 맞물려서 그랬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수출도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결과적으로는 소폭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복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입이 동시 늘었다는 점이 바로 이제 반가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2월주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은요, 지난달 경상수지 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이 지난 1월에 약 4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은 한 달 만에 흑자로 반전한 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품 수지 흑자폭을 줄이고 있지만 이 수입 증가 같은 경우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뜻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수출을 늘리기 위한 수입도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지개를 켜는 경상수지, 우리 경제의 봄볕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주도주 포착의 대가죠.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대표십니다. 성기배 대표 전화 연결해서 그의 계좌에 숨은 수익률의 비밀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700 지금 1포인트입니다. 1700선을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네요. 네네. 네. 역시 뭐 미국 시장의 영향, 글로벌 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네, 외국인이 뭐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기배 대표님의 계좌 속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일지 기대가 됩니다. 계좌 일단 한번 오픈을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다른 특별한 계좌에 뭐 추가 편입은 없는 상태에서 우량주 상태를 좀 편입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죠. 네, 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고점 돌파 시점에도 늦지 않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들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타이밍이 또 나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새로 편입된 전일의 계좌는 이제 방산 관련주 빅텍이 한 종목 편입돼서 오늘 5,800원 부근에 뭐 일부 이익 실현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황사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비중을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는 타이밍을 닫고 있는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유 헬스케어주의 또 다른 정부 지원 육성책 얘기가 다시금 들려오고요. 뭐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 때문에 대합 TI도 조금 움직이는 듯한데 테마 쪽에서는 어떤 종목에 지금 좀 유의 깊게 보고 계신가요? 예, 역시 테마의 흐름은 굉장히 단발성이고 그리고 대장주의 흐름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일 같은 날 빅텍을 보유하겠는 경우에는 방산 관련주 같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 3종목 정도가 상한가를 안착을 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편입을 하고 홀딩을 하고 넘어오게 되고 금일 이익 실현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US 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인성 정보가 14%까지 거의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후장에서 다시 힘을 또 쏟으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붙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넘어가느냐 림목을 공략하느냐 하는 그런 타이밍을 포착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후장에서 역시 뭐 US케어 그중에서도 인성정보 정도는 한번 우리가 노려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스펙 관련주들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 에셋 스펙 같은 종목들도 역시 이제 좀 노려보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시장에서 이제 화두인 전기차들도 오늘 GND 윈텍이 거의 뭐 한 13%까지 급등을 하다가 7%까지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종목들은
기다리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역시 수급이 살아있는 그래서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 쪽으로 매수세를 좀 들어가야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도 오후장 오전 10시 이전에 매수를 못하면 대부분은 오후 2시경 2시에서 3시경 그 찰나를 노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스펙주가 지금 한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왜 하필이면 미래에셋 스펙인가요? 미래에셋 스펙이 상장 이후에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예. 상승폭이 크다는 자체는 그 종목이 지금 스펙 관련주의 대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하루에 4~5%의 등락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종목이 스펙 관련주 중에서는 미래에셋 스펙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미래에셋 스펙이 4~5%건 움직이게 되면은 다른 종목은 뭐 한 2% 정도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현 시장의 스펙 대장은 미래에셋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빅텍은 어제 휴니드 스펙과하고 함께 동반 상한가 쳐서 일단 잡았고 오늘 아침에 일부 차익 실현했다고 하셨는데 점점점 물량을 줄일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에서 완전히 차익 실현하실 건가요? 차트상에서 대략 이런 시기라면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네. 전체적인 목표치를 5,800원 선 부근에 정했는데요. 그 5,800원 선 정도를 이제 이익 실현을 들어가는 이유는 보면은 전일 고점 부근이 5,890원입니다. 이 5,890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면 이제 3차 상승이라는 대상승이 붙는데 역시 이런 상봉 구간이 좀 매물대 구간이 많기 때문에 돌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빅테크 같은 경우를 보셨으면 우리가 며칠 전, 일주일 전 이럴 때도 역시 계좌에 들은 상태에서 3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차 매수 그리고 또 3월 22일 날 또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또 2차 매수를 했고 그리고 다음 날 고점에서 꼬리가 달 때 또 이익 실현을 해오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편입하는 그래서 한 종목을 이제 큰 물량이 나오는데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보유하지 않고 이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눌림목이나 추세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것들이 트레이딩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 성기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무료로 생방송 도중에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셔도 괜찮고요.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기셔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문가도 모셨고, 이제 아마 전화도 지금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받으니까 왜 실망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으로 상담 원하시는지요? 예, IB 스포츠요. IB 스포츠요. 네, 소위 김연아주라고 하는 걸 들고 계시는데. 예. 예, 어느 정도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4,350원이요. 4,350원이요? 예. 아이고. 네, 그리고 비중은요? 100%요. 아, 비중을 100%나. 예, 좀 고민이 크시죠? 지금 거의 2,700원 정도인데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 많이 밀렸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이제 원금이라도 회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상 수익을 보면 더 좋겠지만 차트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그 IB 스포츠는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는 날 하락을 했었죠. 네. 왜냐하면은 재료가 나왔다. 재료 나온 이후에는 하락이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김연아 선수의 어떤 후광을 잇고 이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요. 반등 이후에는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은메달 따도 또 은메달 땄다고 밀리잖아요. 아니, 은메달 땄다고 밀리는 게 금메달 따면은 더 밀립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은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재료 노출 이후에는 주가는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따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락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거래량이 줄면서 조금 주가는 행보를 했는데요. 네. 결국은 오늘까지는 뭐 지금 오늘도 좀 2%대의 어떤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40일 이평선까지 오늘 찍었는데요. 이거 이탈한다면 일단은 손절 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드리고 만약에 뭐 여기서 좀 반등한다면은 3,000원 구역대에서는 여기 돌파 못하면은 이쪽에서도 손절 라인 드리고 네. 지금 요즘 뭐 시장이 좋기 때문에 주도주들 좀 편입하셔서 이런 종목의 100%는 너무 무리십니다. 그래서 100%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0원 선까지 반등 보시고 돌파한다면은 2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한다면은 한 3,500원까지 보겠습니다. 3,500원까지 네. 보시고요. 비중 일단 축소 좀 해주세요. 지금도 안 넣습니다. 비중 좀 축소 좀 해주세요. 오늘 2,645원 정도에서 밑골이 제일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2,645원 이탈하면은 일단 좀 위험하다. 손절 라인을 주셨고요. 3,000원 일단 좀 다가서게 되면은 1차적으로 물량 조절하시고 3,500원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비중 줄이고 난 다음에 다 현금화할까요? 아니면 좀 괜찮은 종목을 편입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네, 지금 좀 괜찮은 종목들은 뭐 코스닥에서도 많고 네. 뭐 거기서도 많습니다만은 조금 삼성 S대라든가 예. 시장 주도주 쪽에 조금 편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물론 발은 느리지만은 장기적으로 가면은 수익이 납니다. 예,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종목이기 때문에 IB 스포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스키한 종목의 100% 비중은 더 좀 위험한 포트폴리오가 될 테니까요. 시장 주도주 편입하시면서 이거 비중 줄여가시면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도움됐습니다. 네, 잘 오늘 하겠습니다. 손절 잘 하시고요.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속이 네. 시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저는 인성정보라는 그 종목 상담 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좀 전에 저희 성기배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도 들으셨겠네요. 예,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65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20%입니다. 4,650원. 사시고 난 다음에 쭉 그냥 횡보해서 좀 심심하셨겠군요. 예, 예. 예, 4,650원. 자, 오늘 아침에 일단 갭으로 떠서 출발하긴 했는데 윗꼬리를 쭉 달아서 성기배 대표님은 이 윗꼬리가 조금 채워져야 그때 가서 한번 좀 유망하게 지켜보겠다, 신규로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게 갭상승까지는 좋았는데 조금은 예, 찝찝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4,650원 매수가 현재 약 한 4,000원이 조금 못 되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영환 전문가님? 네, 뭐 인성정보는 오늘 디지털 병원 육성채굴에서 산업유수에서 오늘 좀 많이 반등했었죠. 예. 인성정보 대장입니다. 지금 헬스케어 테마 중에서요. 상에서 좀 밀리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6%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장에 반등합니다. 반등하면 보고요. 지금 매수가는 지금 4,650원 같으면은 4,650원 같으면은 좀 충분히 반등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차트로 보면은 여기 박스권을 탈출을 해야 되고요. 탈출을 해야 되고 한 5,000원까지 일단 보시면서 단기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쭉 그냥 오늘 오후장도 흐름 괜찮을 거고 5,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걱정 마라.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시네요. 네, 대체로 아침에 갭 상승돼서 고점에서 밀리면은 오후장에서는 보통 종가가 보통 한 7%에서 6% 정도 마감이 되니까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뉴 헬스케어주 중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대장주를 짚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뭐 인성정보 오늘 갭상승 출발했는데 끝까지도 좋은 흐름이 있을 것이고 내일도 또한 추가 상승을 얘기를 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성정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전화가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같이 좀 발을 맞춰드려야 될 것 같은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한화요? 네네. 얼마에 사셨나요? 예, 44,200원이요.
44,200원. 비중은요? 100%예요. 오늘 비중 100%이신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44,200원. 중간에 한번 약간 변곡점처럼 보인 곳에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차트가 조금 꺾여서 그래도 약간 반등을 해서 현재 42,000원 정도에 와 있습니다. 원래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 하셨어요? 한 48,000원 정도요. 48,000원 정도. 좀 중기로 보세요? 예, 중기나, 예. 네, 중기나 뭐 한 달이나 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한화 44,200원. 또 문제는 비중 100%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비중 100%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근데 뭐 하나 같은 경우는 어제 자산 재평가에서 차익이 1,916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은요. 기관들의 조금 매도로 인해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았는데요. 44,200 같으면은 조금 위인데 그래도 뭐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4만 원 한 5천 원까지 보시고요. 4만 원 한 5천 원까지. 그리고 중기적으로 좀 이런 종목들은 너무 단기보다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고 일단은 한 4만 한 8천 원권까지 4만 한 8천 원까지 목표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1차적으로 손절가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손절 라인은 없습니다. 4만 900원까지 찍었는데요. 네. 4만 900원까지 찍었는데 여기에서 뭐 더 이상 하락한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네. 그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네. 현재는 한 1차적으로는 한 4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만 한 6천 원, 8천 원까지 중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중을 계속해서 조금 줄여 가실 필요도 있나요? 지금은 비중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지금 비중 줄일 필요 없고, 사실은 뭐 지금은 조금 더 눌림목 받는다면은, 만약에 241 이평선만 안 깬다면은, 네. 241 이평선이 가격대가 4만 한 1,300원 정도 되니까요. 네. 이전 241 이평선만 안 깬다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지만 100%라는 것만 보고 위험하다 얘기 안 하셨고요. 4만 1,000원 선만 안 깨면 4만 5천 원 그리고 좀 전에 예상하셨던 1차 목표가인 4만 8천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오히려 눌림목 있으면 더 사는 것도 또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화 종목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서는요, 저희가 3분 정도, 3종목 정도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처럼 생방송 도중에 무료로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에 관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요,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함께 좀 말씀드리죠.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기록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1,700, 그렇게 기다리던 1,700을 장 열림과 동시에 도달을 했는데요. 현재 정확하게 코스피가 8포인트 올라서 1,700을 찍고 있고 코스닥도 522선에서 소폭 밀렸지만 여전히 520은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열린 지 약 한 1시간 반 정도 만에 거래소 내에서 1,000억 이상을 사주는 것이 가장 큰 상승 원동력 같네요. 오늘은 IT와 은행주가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굿모닝 생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